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원가 회계, 원가 계산 내용은 바로 원가의 개념과 분류해서 원가의 분류에 해당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원가의 이해나 원가액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많은 내용을 하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이번 시간에 다룬 원가의 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원가의 분류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원가 항목의 분류, 필요성부터 먼저 볼 건데요. 원가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원가 정보에 대한 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원가 항목은 첫 번째,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원가를 보냐에 따라서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 원가 분류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제조 활동에 따라서도 원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 분류 가능하시고 원가 형태에 따라서도 원가 분류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도 가능한데 전체 원가는 지금 보시고 있는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내용, 뭐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와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통제 가능한 원가가 있고 통제 불능 원가가 있다. 통제 가능과 통제 불능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절. 기업 입장에서 조절이 가능한 원가이고 조절이 불가능한 원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리후생비. 뭐 우리가 다 회계를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이해가 될 건데 종업원들에게 투자되는 복리후생비는 조절 가능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통제 가능 원가가 될 것이고 예를 든다면 임차료. 공장의 임차료 같은 경우는 계약된 대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조절할 수 없는 정해진 원가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조절 가능한 원가를 통제 가능, 조절이 불가능한 원가를 통제 불능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는 없어진 것, 사용돼서 없어진 원가를 소멸 원가라고 하고요. 아직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미소멸 원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는 제조와 관계 있는 건 제조원가라는 표현을 쓰고 관계없는 건 비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단락까지 보셨는데 통제 가능성, 효익의 소멸 여부, 관련성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듣고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해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조금만 이따가 하겠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라서는 보정비, 변동비, 혼합원가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 의사결정에 따라서는 관련, 비관련, 기회원가, 매물원가 되는데 우리가 암기하실 내용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이 직접비, 간접비, 원가 형태에 따른 고정비, 변동비, 혼합원가, 기회원가와 매물원가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고 예컨대 제가 뭐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원가의 분류에 있어서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O냐 X냐 얘기 안 드려도 되죠. 형태에 따른 분류는 고정비, 변동비, 혼합원가이시다. 따라서 형태에 따른 분류에 직접비, 간접비가 있다는 건 잘못된 설명이다. 이런 건 좀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제 가능성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건너뛰고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른 분류 한번 보죠.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른 분류 원가가 소멸 원가와 미소멸 원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멸 원가라고 하는 건 제품 생산의 투입, 제품 생산에 이미 투입돼서 원가가 소멸되어서 사용된 것을 얘기합니다. 뭐 원재료가 사용됐다면 재료비가 될 것이고 노동력이 투입됐다면 노무비가 되겠죠. 미소멸은 제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내용 보시면 미래에 나중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다. 나중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남아있는 자원, 뭐 남아있는 건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자산으로 처리가 되겠죠. 원재료가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우리가 100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품 만드는 단계에서 80원 썼다. 20원이 그럼 남아있는 것이죠. 소멸 80원이 재료비로 이 재료비로 원가가 되는 거고요. 20원은 아직 원재료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하는 건 미소멸이 아니라 소멸을 원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조활동 관련성에는 제조원가와 제조활동과 관련 있는 제조, 관련이 없는 비제조 나눌 수 있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당연히 비제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할 것이다. 제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조와 비제조의 기본의 차이점은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원가 이걸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이 제조원가는 향후에 매출원가로 만들었으면 판매되면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원가로 이어질 거고요. 제품의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원가 일반의 원가를 판매관리비라고 하는데 이 판매관리비를요 기간 비용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에 제품 제작 관계없이 발생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기간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앞에까지 보신 추적, 통제 가능성이나 자꾸 버벅거려 통제 가능성이나 경제적 효익이나 제조 활동이나 여기까지는 그냥 듣고 흘리면 되신다.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부터다. 집중을 조금 하셔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질문 드립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뭐가 있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집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뉘어지는데요.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서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이 A라는 요소는 어디에 썼다 B라는 요소는 어디에 썼다 이게 추적이 되는 게 직접비입니다. 반대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되지 않는 게 간접비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붕어빵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붕어빵 파스로 된 붕어빵이 있고요. 슈크림으로 된 붕어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글씨 파자가 아름다운 글씨가 써져 있네요. 팥빵으로 된 붕어빵 안에는 팥이 들어가고요. 슈크림빵 안에는 슈크림이 들어갑니다. 슈크림이 팥빵이나 팥이 슈크림빵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대신에 밀가루,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팥빵에도 쓰고 슈크림빵에도 쓰겠죠. 자, 이를테면 팥은 팥빵의 직접입니다. 왜? 팥은 팥빵에만 쓰니까. 또 슈크림은 슈크림빵의 직접비입니다. 슈크림은 슈크림빵에만 쓰니까 이게 직접비라고요. 특정 제품 하나에만 소비된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특정 제품에 개별적으로 거기에만 쓰인 거 팥이나 슈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밀가루나 기타 등등의 나머지는 팥빵에도 사용하고 슈크림빵에도 사용합니다. 양쪽 다 같이 쓰는 거죠. 둘 이상의 제품에 하나의 제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제품에 공통으로 같이 쓰는 것은 간접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차이점 정리되십니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특정 제품 하나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직접비라고 얘기하고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쓰는 것은 간접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집니다. 뒤쪽 가면 직접비보단 간접비의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에 대한 원가,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 얘기 드린 적 있으시죠? 제품의 원가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3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재료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동력에서 발생한 노무비, 그리고 생산 설비에서 발생한 제조 경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는 공이 전부 다 두 가지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재료비는 특정 제품 하나에만 발생한 직접 재료비와 둘 이상의 제품에 발생한 간접 재료비, 노무비도요. 특정 제품 하나에만 발생한 노무비인 직접 노무비,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발생한 노무비의 간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경비 또한 특정 제품에 발생하는 직접 경비와 둘 이상의 제품에 같이 발생하는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의 3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나뉘어진다면 이 모든 원가는 전부 다 직접비와 뭐로 구분을 해? 간접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활동에 따른 원가 구성, 기본적으로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분류가 되고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서 뒤쪽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원가 3요소 세 가지가 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들은 또다시 직접비와 뭐로 나뉘어진다? 간접비로 나뉘어진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신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 형태를 놓고 원가 구성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원가 3요소는 공이 두 가지씩 나뉘어지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원가를 나누었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같은 것끼리 모읍니다. 끼리끼리 모으게 됩니다. 자, 재료비에서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에서 직접 노무비와 경비에서 직접 경비 세 가지를 모읍니다. 다시 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를 합하면 그것을 우리는 직접 원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직접 원가는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 하고요. 직접 원가가 만들어졌다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간접비를 다 모으겠죠. 직접비를 다 모아서 직접비라고 얘기한다면, 직접 원가라고 얘기한다면, 간접비는 다 모아서 제조 간접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원가는 직접비와 뭐로 나뉘어진다고요? 간접비. 이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해 본다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면 더하면 뭐가 나오냐?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원가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조 원가는 직접비와 뭐로 나뉘어진다? 간접비로 나뉘어진다. 이 직접비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가 있고요. 간접비 안에도 세 가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로 나뉘어집니다. 구분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원가의 3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재료비, 노비, 경비의 원가 3요소는 공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직접비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를 합하면 직접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간접비 세 가지 합하면 간접비, 제조 간접비가 된다. 그래서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 합하면 제조 원가, 만드는 원가가 나오고요. 이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팔아야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하면 판매 원가가 됩니다. 자, 직접비가 100원인데 간접비가 30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드는 원가는 150원, 아니 130원이 되겠네요. 이 130원짜리 제조 원가를 판매하는데 20원 돈이 든다면 판매 원가는 150원이 되고요. 우리 회사가 20원의 이익을 남길 거다라고 한다면 170원의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앞에서 수업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이에요. 제조 원가 만들어서 판매할 것이다.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제조 원가가 먼저냐 판매 원가가 먼저냐? 당연히 뭐가 먼저다. 만들어야 팔 수 있으니까 만드는 원가를 계산하고 판매하는 원가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 다음에 판매 원가. 만들었다면 팔아야 되는데 만들어서 팔 때는 뭘 보탤 것이다? 이익을 보탤 것이다. 이익이 보태져서 판매 가격이 계산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의 구성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직접비 세 가지 있으시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 직접비 세 가지를 합하면 뭐가 된다? 직접 원가가 된다. 이 직접 원가는 다른 말로 기본 원가다. 기본 원가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간접비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간접비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이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면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합하면 뭐가 나와요?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죠. 만들었다면 이 만든 걸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판매하는 원가가 판매 원가인데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를 못하면 판매 원가가 나옵니다. 판매 원가를 그대로 팔면 회사가 남는 게 없어. 남아야 돼.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보태면 가격 원가라고 해서 판매 가격이 나옵니다. 나와 있는 가격 원가, 실질적인 원가죠. 이걸 우리는 판매 가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 이 원가 구성도 표 자체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원가 구성도 우리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원가 구성도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문제 자주 만나실 내용이긴 한데 하단에 계단 형태 원가 구성도가 있습니다. 자, 직접비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거기에다가 간접비 보태서 뭐가 나오고 판매가를 보태면 뭐가 되며 이익을 보태면 뭐가 되는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직접비 세 가지를 다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원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직접 원가 금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직접 원가 다른 말로 기본 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로 이루어지죠. 30만원, 20만원, 15만원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 뜯으세요. 세 가지 다 하시면 금액이 직접 원가가 얼마가 나와? 65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자, 직접 원가를 계산하셨다면 여기에다 뭘 더해서? 간접비를 더해야죠. 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됩니다. 간접 재료비가 10만원에 노무비 15만원, 경비가 30만원 합하시면 금액이 얼마가? 55만원 나오시죠. 이 직접비에다 간접비를 합하시면 뭐가 나온다?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제조 간접비가 조금 전에 우리가 55만원이라는 금액 얘기를 했으니까 제조 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120만원이 나오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 시키세요. 제조 원가가 120이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 만들었다면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관리비가 나오는데 판매비가 15만원 있고요. 관리비도 15만원 있으시네요. 그럼 판매 관리비가 얼마의 금액이 나와?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20만원에 만들어서 판매할 때 30만원이 들었다는 거죠. 합하면 뭐가 된다는 거? 판매원가. 그렇죠. 판매원가 금액이 얼마가? 150만원이 됩니다. 그럼 판매 원가가 계산됐다면 우리는 무슨 결과를? 판매 가격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다가 뭘 보탠다? 이익을 보탤 건데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익은 판매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한다. 자, 이 이익이 30% 가산할 것이다. 판매 원가에 대한 30% 금액이죠. 자, 결론으로 말하자면 150만원에 대한 30%가 45만원 나오시잖아요. 얘를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 판매 가격이 나온다는 건데 195만원에 150만원에다 원가 이익을 보탠 금액이죠. 나오는데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보신 판매 원가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에 30%니까 0.3을 곱하면 이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시고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판매 가격이 있으세요. 판매 가격. 이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다가 뭐를 보탠 금액이다? 이익을 보탠 금액이죠. 자, 좀 전에 판매 원가에다가 0.3을 곱하니까 뭐가 계산됐다고요? 이익이 계산됐다고요. 그런데 판매 가격을 계산할 건데요. 판매 원가 금액이 150만 원이죠. 여기다가 1.3을 곱한다고요. 예컨대 판매 원가에다가 0.3을 곱하면 이익이라고요. 판매 원가에다가 1을 곱하면 판매 원가 자기 자신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1.3이 뭐냐? 이 1.3이라고 하는 건 판매 원가에다가 뭐를 보탠 금액이 나와? 이익을 보탠 금액이 나옵니다. 판매 원가가 150인데 여기에 곱하기 1.3을 하시면 뭐가 195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직접 계산해 보시면 근데 원가 계산에서 구조적으로는 요 뒷부분 이 뒷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시다. 왜 그런지 예제 문제 한번 보실게요. 원가 구성도 예제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교재 내용 같이 보시면서 자, 다음 전에 이거 물으면 답하라 라고 했고요. 자료를 가지고 원가 구성도를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각 순서대로 네모칸에 들어갈 의미, 항목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를 합해서 뭘 계산을 해요? 우리는 직접 원가라는 걸 계산한다. 문제에 직접 재료비가 30만원, 직접 노무비가 20만원, 직접 경비가 15만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직접 원가가 얼마가 된다? 70만원이란 직접 원가가 나옵니다. 계산은 되시죠? 그러면 이 직접 원가에다가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계산을 해야지 뭐가 나와?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자료에 보면 직접비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간접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간접비를 모른다는 건 제조원가도 계산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제조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의 몇 프로다? 25%다. 이 제조원가의 25%가 판매관리비인데 그렇다면 제조원가에다가 0.25를 곱하면 판매관리비가 나오는데 지금 제조원가를 몰라. 그러면 당연히 판매관리비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판매관리비를 모르니까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했는 판매원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판매원가 금액을 알 수 없는데 자,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답니다. 판매 원가를 모르는데 20% 이익 계산되냐? 당연히 안 됩니다. 자, 마지막에 판매 원가에다 이익을 붙여 뭐가 나오냐? 판매 가격이 나오시죠. 자, 판매 가격이 문제 나오네요. 얼마라고요? 150만 원. 판매 가격이 150이랍니다. 이 문제는 직접 원가가 계산이 됐고 판매 원가가 나왔는데 나머지를 몰라. 이걸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판매 가격이 계산됐습니다. 그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 가격은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몇 프로 가산을 해요? 20%. 그럼 결론은 판매 원가에다가 0.1을 곱하면 이익인데 판매 원가에다 1.1을 곱하면 판매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동의가 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판매 원가에다가 0.2 이익을 보탠 금액이 바로 판매 가격이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판매 가격이 얼마라고요? 15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판매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1.2를 곱해서 150이 나왔다. 아, 저는 뭐 수학 잘 모르고 산수 잘 몰라도 요건 알 것 같은데 판매 원가에다 1.1을 곱해서 150이 나왔다면 150만 원에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나누기 1.1을 하면 뭐가 나온다? 판매 원가가 나옵니다. 맞으세요? 150만 원의 판매 가격에 나누기 1.1을 한다면 판매 원가가 125만 원이 나옵니다. 회계는 원가 계산은 특히나 자기 검증 능력이 있으세요. 뭘? 판매 원가가 125만 원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125만 원에 20%가 이익이라면서요. 125만 원 20% 계산하시면 25만 원? 너 자신이 없어. 네, 25만 원. 계산기가 없어서 그래요. 25만 원. 두 개 판매원가 125만 원, 이익 25만 원 합하면 당연히 150만 원 나오죠. 네, 맞아요. 믿으셔도 돼. 두 번째,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판매관리비가 25%랍니다. 그러면 이 제조원가에다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25%, 1.2를 곱하면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 관리비를 보탠 금액이 뭐가 나와? 판매원가가 나오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판매원가 125만 원 계산했습니다. 이 125만 원의 판매원가를 기준으로 나누기 1.25를 하시면 뭐가 나온다? 제조원가가 나온다. 얼마가요? 1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00만 원에 25% 판매 관리비가 당연히 얼마의 금액이 25만 원 나오시죠. 두 개 보태면 125만 원 됩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비를 합한 금액이 뭔데? 제조원가인데 직접 원가가 70만 원이고 원가가 제조원가 100만 원 계산했다라면 제조 간접비 당연히 얼마냐? 계산대 제시해야죠. 간접비 당연히 얼마의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성도에서 원가 계산은 앞쪽에서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뒤쪽에서 역으로 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가의 구성도 계산 예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셀프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가 계산이니까 원가 구성도부터 구조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역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은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원가의 구성에서 제조경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조경비는 전에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비 자체도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나뉘었는데요. 실제로 원가 계산해 보시면 제조경비는 전액 간접이다. 이 말은 직접 경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가에 직접 경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제조원가, 즉 제조원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품의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요 두 가지가 직접 원가죠. 왜? 직접 경비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직접비에다가 뭐를 보태시면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 제조 원가가 된다.
원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바로 나옵니다. 제조원가의 기본 구성은요 이렇게 됩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이게 직접비 두 가지라고요. 원래 직접 경비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접 경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직접 재료비, 노무비에다 간접비. 이 간접비는 세 가지 들어가겠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자, 원가는 직접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 합하면 이게 기본적인 원가, 제조 원가가 됩니다. 얘를 좀 더 구성을 한번 해본다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기본 원가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은 직접 원가라고 하죠. 또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뭐라고 하냐면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뺀 나머지 원가를 전환 원가, 가공비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들을 전환, 가공, 즉 원재료를 가공하는 데 들어간 노동력과 설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의 구성에서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를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직접 노무비는 좀 치사하죠.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면서 가공비에도 들어갑니다. 이건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본 원가가 57만원, 가공 원가가 52만원, 제조간접이 20만원이라 가정할 때 아래 물음에 답하라. 첫 번째, 총 제조원가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정리할 거. 총 제조원가가 뭐냐? 이 금액이 총 제조원가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의 합. 정리하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합했는 기본 원가가 57만원이라고요. 그리고 가공 원가가 52만원이라고요. 맞으세요? 기본 원가 57만원, 가공비 52만원 옮겼습니다. 제조간접비가 20만원이래요. 좀 지우고 할까요? 너무 정신없네. 지우개로 좀 전체 좀 지워놓고 한번 더 합시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직접비랑 노무비 되어 있는 기본 원가가 얼마다? 57만원이다. 가공비가 52만원이다. 근데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20만원 나왔죠. 여기 적어놓고 이제 답 찾습니다. 1번 문제. 총 제조원가 얼마냐? 세 개 다 된 금액이 얼마냐? 조금 전에 재료비와 노무비 더한 금액이 직접비가 얼마라고? 57만원이라고요. 여기에 간접비 20이니까 1번 문제 총 제조원가는 77만원이 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두 번째,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를 합해는 가공비가 52만원인데 제조간접비가 20만원이라는 거죠. 노무비는 얼마가 나와? 32만원 나오겠죠? 계산되십니까? 더불어서 재료비, 노무비 더했는 직접 원가가 57만원인데 노무비가 32만원이라면 두 개 더해서 57만원 나와야 되니까 직접 재료비는 25만원 나오겠습니다. 2번 문제 직접 재료비는 25만원입니다. 계산된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 직접 원가와 가공비 합은 이거는 시험 문제도 아닙니다. 직접 원가 조금 전 문제에서 57만원 얘기했고요. 가공비 52만원 얘기했습니다. 그럼 직접 원가 가공비 합은 109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세 문제 계산대 지셔야 돼요. 계산대 지셔야 합니다. 계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구성은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실 필요성이 있죠. 자, 원가 계산의 기본 흐름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원가 계산의 기본 흐름은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내용에 대한 향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요소 3요소죠. 재료비, 노비, 경비 하나씩 할 겁니다. 두 번째 부문별 직접 부문, 간접 부문 학습할 거고요. 제품별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원가 계산의 기본 흐름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앞으로 요소별로 부문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글자만 따면 요, 부, 제 이렇게 되겠죠.
요상하게 부드러운 말 쓰는 남자들은 재수 없어요. 네, 이렇게 기억을. 네. 앞으로 학습하실 내용입니다. 네, 미리 한번 접해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제 문제 있네요.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 바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상하게 부드러운 말 쓰는 남자들 재수 없어요. 자, 우리는 앞으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요소별 원가도 할 거고요, 부문별 원가도 할 거고, 제품별 원가도 할 겁니다.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으신데 제가 정리를 조금 더 하고 돌아와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원가에 대한 분류, 원가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원가 항목의 분류가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통제 불능,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소멸, 미소멸, 제조 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비제조,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간접을 나누었는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있는 원가 분류는 4번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해두시고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다음 시간에 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까지는 우리 원가 구성도 예제 문제는 복습을 반복 학습을 조금 해 주셔야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학습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반복 연습, 원가 계산은 계산 반복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원가 형태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